현재 남미 전체가 한국을 따라서 쓰레기 처리를 바꾸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몽골에서도 놀라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23일 쓰레기 종량제를 포함한 한국의 친환경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집중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NYT는 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기술 잡지인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최근 76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녹색 위례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11호 순위가 뛰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녹색 미래 지수는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발전 상황과 관련 공약 등을 평가합니다. 한국은 환경 분야 지적재산권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인프라 지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연구진은 한국은 국내 총생산당 신규 친환경 특허가 가장 많은 나라다라며 이를 근거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친환경 혁신 경제라고 봤다고 분석했습니다. NYT는 한국의 특징으로 재활용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 등 한국의 재활용 정책이 MIT 테크놀로지 연구에서 주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은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분리하는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넘어 신고자 포상도 있다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언급됐습니다. 재활용 정책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1인당 하루 평균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1991년 대비 3분의 1 수준인 1.02kg으로 줄었고 재활용률과 퇴비화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미 곳곳에서는 한국을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놀라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시작은 코이카가 볼리비아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서부터입니다. 코이카는 볼리비아 행정수도 라파스시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분리수거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자 브라질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설치를 요청하거나 한국식 분리수거 방법을 배우기 위한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라파스시는 환경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내 곳곳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해왔으나 재정 문제로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코이카는 라파스 시청과 협력해 쓰레기 분리수거함 미설치 지역 중 2개 지구를 선정해 쓰레기 분리수거함 56개를 설치했습니다. 라파스 시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량이 2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라파스 시청은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반응에 코이카는 볼리비아 국립대학교 시립도서관 등 라파스 시내 주요 건물에도 200리터 용량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51개를 지원해 시민들의 일상 속 분리배출 실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에르난 이반 아리아스 두란 라파스 시장은 이번 도전을 통해 라파스가 지속가능한 그린 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고질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독려했습니다. 코이카 볼리비아 사무소 김현식 소장은 흔히 개인은 환경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 변화를 이루어낸다며 환경 보호를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지 말고 나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몽골에선 쓰레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 몽골 투자 한국에너지개발업체인 KM인프라 코퍼레이션이 울란바토르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생활 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설 허가 및 전력 판매 사업 계약을 따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성환 대표는 지난 8월 몽골 에너지부 산하 국영전력회사인 국가전력급전센터와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정부가 세계 해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발전소 건설을 허가하고 전력을 구매하기로 한 것은 코퍼레이션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은 전체 전력의 80% 이상을 석탄 발전에 의존해 울란바토르 지역엔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나머지 에너지는 러시아 구매 전력과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몽골 에너지 시장에 진출한 이 대표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생활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매립장 수용 규모도 포화 상태에 처하면서 곳곳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난과 압취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몽골 에너지부와 환경부 등을 찾아가 생활 쓰레기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소 건설 타당성을 알렸습니다. 그는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공무원들이 압취 등 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러시아로부터 비싼 전력을 더 이상 구매할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설득하자 귀를 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환경 영향 평가, 전력 분석 용역 등 몽골 에너지법에 근거한 모든 인증과 각종 위원회의 발전소 인허가 서류만 30여 가지가 넘었습니다. 이 대표는 3년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3월 몽골 정부로부터 15.3메가와트 용량의 열병합발전소 건설 면허를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6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KM 인프라 코퍼레이션은 몽골 차강티와 중앙 폐기물 처리장에서 하루 1200톤 규모의 생활 쓰레기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불연성 폐기물은 분리해 매립하고 나머지를 전량 소각해 전력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스토커식 소각로 300톤 2기를 설치하고 순수 전력만 생산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몽골 정부가 전력 구매 기간을 25년으로 설정했다며 6년이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몽골 에너지 시장 진출에 매우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 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4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3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같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반도체, K-팝 등 한류를 넘어 쓰레기 처리 방식까지 포함된 상황에서 차세대 한국을 먹여 살릴 주요 수출품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기입니다. 미국 매체 포천은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는 K방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한국은 사상 최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도체도 한류도 아닌 무기였습니다. 이날 폴란드는 한국이 만든 탱크 1000대, 곡사포 600대, 전투기 50대를 구매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액수는 100억 달러를 돌파해 기존 최고 기록인 지난해 7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포천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무기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은 나토에 무기를 수출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한국의 군수품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의 군수품은 미국과 기타 경쟁국보다 저렴한데 물론 한국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처럼 첨단 무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대부분 국가는 첨단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스스로를 방어할 만큼 충분한 억지력을 가진 한국산 무기는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국 군수품이 이같이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자주국방을 위해 무기 산업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앞에서 연설을 하며 환하게 웃었는데 그것은 단연간 투자에 따른 결실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라매가 공개되자 태국, 필리핀, 이라크, 카타르와 같은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효자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우주 강국으로도 우뚝 섰는데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누리호 로켓은 국내용으로도 설계되었고 이는 아마 평양과 베이징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였을 것이나 해외의 바이어들은 해당 로켓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우주산업 기술을 수출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 또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선진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10여 차례의 양자회담을 가졌고 이 회의에서 한국의 무기 시스템, 원자력 발전소, 급성장하는 우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호처는 그중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은 K방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